자, 왼쪽에 보이는 항아리 풍경 그릴 건데, 잠깐만 조금 더 화면을 키울까요? 이렇게 키울 수 있다요. 좀 보기가 좀 더 커져서 괜찮죠? 이 항아리가 이렇게 놓여있는 시골 장독대 풍경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. 이거는 또 기존에 그렸던 풍경이랑 다르게 어떤 대상의 사물 형상화를 잘 묘사를 해야 되니까 묘사 그림이기도 하죠. 그래서 이렇게 일단 스케치를 해볼게요. 저 왼쪽에 있는 항아리 뚜껑을 이렇게 그리고,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했던 거랑 다르게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뵈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소통하기는 좀 쉽지는 않죠. 그래도 댓글도 많이 적어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. 자, 이렇게 하나 또 옆에 있는 항아리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고, 여기도 항아리, 항아리 또 하나 그리고 또 이렇게 뒤에 있는 항아리. 실수했습니다. 항아리가 왜 이렇게 많아? 적당히 있는 거 그릴 거야. 귀찮다고 또 빼고 그러면 안 되죠. 어느 정도 이제 항아리들을 다 그리고 있습니다. 와, 이 집은 장이 얼마나 많을까요? 뭐 고추장, 된장, 간장, 또 뭐가 있을까요? 간장, 고추장, 된장 이거 세 개만 있으면 되는 건데, 김치도 김장도 한 것도 넣는. 근데 저 김장한 거는 밖에 나와 있을 수 없고 땅에 묻어 놓잖아요. 확실히 조상들의 그 지혜가 대단한 거예요. 엄청나죠. 그 김치를 담가서 땅에 묻어 놓고, 또 이런 발효식품 같은 것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? 이렇게 발효해서 먹어도 괜찮다는 거를. 참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참 미스터리 하기도 해요. 그렇죠? 자, 이렇게 돌로 이루어진 담벼락, 이런 식으로 또 러프하게 이렇게. 그리고 여기 이제 개나리네요. 개나리가 제가 그림 그리면서 개나리를 잘 이렇게 표현한 그림은 없었던 것 같은데,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봄 그림을 표현할 때는 개나리보다 제가 겨울꽃 무렵에 동백꽃이라든가 아니면은 4월달, 5월달 벚꽃 이런 거를 표현해봤지만 이런 개나리는 잘 안 했던 것 같네요. 자, 이렇게 얼추 스케치를 다 끝냈습니다. 전 진짜 스케치는 빨리 이렇게 하는 편이기도 해요. 너무 이렇게 진하게 스케치 됐다고 하는 부분 같으면은 이런 떡지우개로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좀 흐리게 해주시면 되죠. 아무래도 지금 그리는 종이가 사이즈가 작으니까 또 빨리 그리는 게 있어요. 물론 크다고 또 그렇게 오래 걸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, 그래도 좀 빨리 그릴 수 있는 부분도 있죠. 오늘은 일반 풍경화 때랑은 좀 다르게 순서를 좀 달리해서 요 항아리를 먼저 그려볼게요. 자,
항아리를 그릴 때, 아니면 도자기 같은 거 이런 걸 볼 때 이제 항아리의 결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나 있거든요. 가로선으로. 요 펜브러쉬로 한번 해볼게요. 기본색을, 항아리 기본색을 정해서 이렇게 은은하게 색을 넣어주고 있습니다. 잘 보시고 저 방법도 괜찮겠다 하시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. 자, 이렇게 색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아주고 있어요. 가로로. 모든 사물의 결이라는 게 있잖아요. 지금 보시면 이 항아리의 결이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. 하나의 관찰인데 이런 것도 잘 관찰하셔서 이렇게 가로로 돼 있구나 하고 판단을 하시고 가로로 색을 넣어주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기본색을 넣어줬죠. 기본색을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씩 더 디테일하게 색을 올리는 겁니다. 입부분보다 아래, 뚜껑보다 아래 부분에 조금 갈색, 약간 붉은 느낌의 갈색이 좀 강하죠. 그렇게 색을 또 이렇게 넣어줘요. 어때요? 벌써 확 달라지죠? 위에는 좀 더 진한 갈색보다 조금 더 진한 다크한 느낌이 있으니까 좀 다크하게 이렇게 결대로 하고, 약간 지저분한 이런 이제 부분들은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. 붓을 바꿔서 깔끔하게 해주는 거죠. 그 라운드 붓으로 외곽 라인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. 그림을 조각하듯이 이렇게 만들어줘요. 저는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. 밑에 부분도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주고, 이런 식으로. 자, 전체적으로 좀 밋밋하게 색의 톤이 다 비슷하게 보이잖아요. 너무 초보자 같이 그린 것 같이 너무 단순해 보이니까 여기서 이제 좀 더 계속 색의 변화를, 톤을 변화를, 명암의 차이를 넣어주는 거예요. 어두운데 확실하게 어둡게 넣어주라고 했잖아요. 그 어두운 데를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넣어주고, 또 같은 어두운 부분 색의 그룹을 줘주는 거예요. 얘랑 똑같은 느낌의 색은 같이 그룹으로 묶어서 그려 넣는 거죠. 이렇게. 여기도 어두우니까 이렇게 어둡게 들어가고, 이 아랫 부분도 이제 그림자가 지니까 어둡게. 이쪽도 어둡죠.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, 어두운 데는 확실하게 어둡게, 밝은 데는 확실하게 밝게, 그 어두움과 밝은 곳의 차이를 확실하게 표현을 해줘야 그림이 더 그럴싸하게 보인다고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. 이렇게 어둠을 깔아주고 밝은 곳을, 어둠 확실하게 어둡게 해주면 밝은 곳은 자연적으로 또 밝아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. 자, 라인을 좀 더 만들어주고, 항아리 아랫 부분도 이제 지면과 닿는 부분에 이제 어둡게 그림자가 지겠죠.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.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. 물감을 우리 수치하잖아요. 물감을 닦아내는 방식으로
하얀 부분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. 한번 닦아내는 방식을 해볼게요. 이렇게 닦아서 밝은 데를 표현해주고 있어요. 자, 이런 식으로, 그렇죠? 그리고 항아리 라인에 있는 밝은 부분은 제 물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중간중간 하이라이트 표현해주고, 이쪽 좀 더 어둡게 넣을게요. 이쪽에 있는 항아리에 반사가 돼가지고, 반사광이라고 그러죠? 더 어둡게 넣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. 확실하게 어둡게 들어가죠. 그리고 밑에 이제 그림자, 요게 이렇게 팔레트가 보이니까 괜찮죠? 좀 큰 데다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, 이 라이브 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영상 만들 때 화면에 딱 적당한 사이즈로 그려야 이렇게 한 화면에 넣기가 좋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사이즈에 지금 그리고 있는데, 큰 데다 그리는 게 전 좋더라고요. 그렇죠. 항아리 하나 거의 다 돼갑니다. 이렇게 하고, 뒤에 있는 항아리, 멀리 있어서 결도 잘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부채 붓으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색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이렇게. 틈 사이에 있는 항아리가 완성. 그럼 이제 얘 그래죠? 얘도 다시 한번 펜브러쉬로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고, 이런 식으로 깔아주면 될 것 같아요. 얘는 뚜껑이 없네요.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.
그러네. 이 집도 뚜껑이 하나, 둘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 말고도 또 뒤집어 놓은 곳도 있어서 다 자기 아닌 것도 있네.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크한 느낌의 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항아리네. 좀 더 다크하게. 아랫부분 진하게 들어오고, 그 다음에 또 하얗 밝은 부분 들어가야 되죠. 또 닦아볼게요. 자, 그 다음에 약간 푸르스러운 색도 들어가죠. 자, 어차피 다 똑같은 항아리니까 그리는 부분 다 똑같습니다. 이렇게 편하게 이제 제 설명 없어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거 아세요? 제 영상에 특이한 점? 모든 영상에 어떻게 녹화할 때 단 한 번도 강아지들이 안 짖는 줄 알았어. 꼭 한 번씩은 짖는 게 들어가는 것 같아. 진짜 속상합니다. 그렇다고 문을 닫고 조용하게 만들어서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그러면은 강아지가 난리 납니다. 아빠 어딨어? 문 열어. 막 뭔지 아시죠?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. 그래서 문 닫을 수도 없고. 이렇게 항아리를 또 하나 간단하게. 간단하죠. 뒤에 있는 또 큰 항아리.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. 이번에는 붓을 살짝 바꿔서 그려볼게요. 좀 더 물을 잘 머금고 있는 이 붓으로. 아마 번짐이 조금 더 있게 만드는 붓이긴 해요.
한번 요붓을 해보려고. 그리고 훨씬 비싼 붓이긴 하죠. 얘는 지금 그리는 붓은 다빈치 거거든요. 다빈치. 다빈치 것도 쓸만합니다. 한번 그렇게 아주 비싼 건 아니니까 한번 사서 그려 써보세요. 좋아요. 그럼 물감을 한번 붓을 닦아볼까요? 이렇게. 한 그림 안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 편이긴 해요. 다양하게 하면은 장점이 있어요. 그림 그리는 게 지루할 새가 없습니다. 뭔 말인지 아시죠? 조금해서 그냥 옆에 있는 거 같이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. 다른 이유는 없어요.
여기 있는 항아리는 약간 그린 녹색빛이 살짝 있죠. 이렇게 녹색을 좀 타가지고 칠해볼게요. 약간 녹색 느낌이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나마 다행히 제가 만약 색을 못 봤으면 어땠을까요? 그거는 표현하는데 좀 지장이 없지 않아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눈이 안 보인다면 눈이 안 보여도 뭐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대단하죠. 그런 사람들은 대단하고 하지만 부러워하기보다 내가 지금 현재 건강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거에 감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. 저는 물티슈로 얘는 좀 크니까 다시 펜브러쉬로 어때요? 항아리 다 그려갑니다. 괜찮게 보이나요? 항아리 선으로 되는 이 느낌을 이렇게 살살살살
자연스럽게 넣어준다. 조금 선을 깔끔하게 좀 정리해 볼게요. 아래 돌 부분 그림자도 넣어주고. 확실하게 밝은 색은 밝은 색으로 넣어준다. 중간중간에 틈 사이에 보이는 잡초 같은 애들. 이렇게. 그 다음에 왼쪽. 간단하죠? 담장에 색을 간단하게 이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. 이제 조금 자연적으로 마르게 냅둘게요. 드라이기로 안 말리고, 드라이기로 말리면은 좋은 점이 빨리 말려 좋은 점이 있는데, 이 물감을 막 날려버리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, 그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서 말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기본 색을 깔아주고, 그 다음에 이제 마르면은 요 위에는 개나리나 이런 담벼락에 좀 디테일한 부분을 그릴 거고,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말려 볼게요.
어느 정도 마른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뒤에 개나리를 할게요. 자, 여기 팔레트를 좀 닦고, 이게 세라믹이라 팔레트가 정말 좋아요. 굉장히 비싼데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싸게 조금 저렴하게 샀습니다. 저렴해도 비싸긴 해요. 이게 원래 한 7만원 정도 하는데 7만원이 좀 넘네. 환율이 높아져서. 그래도 한 5만원대로 좀 싸게 샀습니다. 자. 밝은 연두색, 초록색을 이렇게 반반씩 섞어서 이렇게 찍어줄게요. 이렇게 꼭 찍어주고요. 그리고 노란색, 센 노란색, 라임 옐로우라고 굉장히 밝은 노란색 있거든요. 밝은 노란색으로 그리고 또 진한 노란색도 이렇게 섞어주고, 여기에 노란색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흰색을 좀 섞어서 밝게 이렇게 색을 넣어주고 있습니다. 저도 이렇게 개나리를 이렇게 하는 건 처음 하는 거라서 흰색을 베이스로 깔아준 다음에 노란색을 올리면 좀 더 밝은 느낌의 노란색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. 더 좋은 방법 아시면은 또 제 채널 영상에 하단 댓글 쓰는 데다가 올려주시면 참고하고 도움이 많이 될게요. 저도 항상 배우는 입장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. 정보 좋은 것들은 서로 공유하면서 배우는 거죠. 자, 간단하죠? 다음에 낭창낭창한 요 붓으로 이렇게 물감을 묻혀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선을 그어줍니다. 이쯤에서 색연필을 좀 써볼게요. 이 돌의 느낌을 이렇게 묘사를 해보겠습니다. 막 정확하게 네모를 그린 게 아니라 삐뚤삐뚤하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좀 그럴싸하게 보이겠죠? 이런 식으로.
밑에도 돌 모양을 좀 그려볼게요. 이렇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.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돌과 돌 사이의 틈에 생긴 어두운 느낌을 색을 넣어서 이렇게 표현해줘요. 이 틈 사이에 이렇게. 여기 전체적으로 어두우니까 좀 어두운 색으로 깔아줄게. 좀 더 어둡게 넣어줘야 될 것 같아. 이게 맞죠? 어둡게 넣어주고. 항아리도 조금 더 깔끔하게 선을 따주겠습니다. 이 외곽 라인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. 색을 아까 전에 다 칠했기 때문에 좀 더 이 라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어두운 부분을 좀 더 어둡게. 어때요? 괜찮나요?
이 정도로 하면은 다 된 것 같습니다. 어때요? 괜찮나요? 오늘도 제 영상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나중에 더 좋은 그림으로 찾아뵐게요.